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입니다. 휴일 잘 쉬고 계신가요? 뜬금없이, 그죠? 이 트럼프, 또 어떤 주한미군 철수, 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 부분은, 뭐, 글쎄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음, 100%다 철수가 아니고, 그죠? 이 규모를 줄여서 다른 쪽으로 파병을 한다. 약간 이런 식인데, 일단은 트럼프의 브리핑 뻥갈 수도 있고 지금 트럼프 그죠? 온데 쫓아다니면서 삥뜯기 바쁘죠. 카타르에서 자기는 선물 받았다는데 747, 400 그죠? 한 2천억이 넘어가는 비행기를 선물 받았다 하는데 카타르는 그죠? 약간 달라해서 줬다. 지금 그런 상황.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또 뭘 달라할지 방위비 한 100배 100배는 좀 심했네요. 한 10배, 10배 올리겠다. 지금 막 브리핑 막 열심히 뻥카 날리고 있죠. 거기다가 관세 협상.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들쭉날 쪽에 원칙도 없어요. 즉흥적이죠. 아군, 적군도 없어요. 동맹도 없고. 중동에 가서 이스라엘 패싱하고, 그죠? 이란하고 짝짝꿍 짝짝꿍 하니까 이스라엘 또 예타나후 총리 열받아서 막 온데 불바다 만들라고 막 성질 부리고 있고. 그죠? 어떤 속 뒤집고 다니는 거. 젤렌스키 불러가지고 푸틴 멋지다 칭찬해가서 성질 돋구고 있고. 대체 뭐야? 이런 어떤 그런 거 있죠. 근데 앞전에도 이래 말씀드렸죠. 그냥 뭔가 전략 전술이다. 막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더 헷갈려요. 답이 없어요. 트럼프를 손자병법을 입각한 뭔가 전술이 있을 거야. 숨기는 게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80 넘은 노인이다. 단순하게 딱 그 정도. 80 먹은 노인인데 권력을 쥐고 있다. 저 사람이 뭘 원할까, 저 나이에. 나라면 뭘 원할까? 또 과거 이력을 보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딱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관심을 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어. 관심 받고 싶어. 그런데 단순한 관심, 사랑이 아니고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와 대단해 대단해 해주는 걸 즐기고 싶어. 딱 그런 상황 같아요. 그리고 그 앞전에 그랬죠. 그 어떤 교황 그 어떤 포샵 처리해서 트럼프가 나 교황 되고 싶어. 난 처음에는 약간 요즘 하도 그저 인공지능으로 뭐 이상한 거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 약간 그런 건가 했는데 본인이 만들었대. 나 교황 되고 싶어. 나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면 너무 깊이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주한미군을 100% 철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북한을 자극시키고 이 한태평양 지대 이쪽이 뭐 엄청난 어떤 그죠 혼란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요 제일 피 보는 게 미국이야. 지금 안 그래도 해군 전력이 중국한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죠. 오죽 답답하면 한국한테 도와줘. 지금 현재 미군 전력이라는 건 재건 불가능. 그죠? 중국하고 해군 전력에서는 비교 불가해요. 그런데 중국이 그죠? 지금 태평양 앞바다를 다 장악하고 미국은 태평양 칠함대 껍데기밖에 없는 칠함대 갖고 지금 빨리 복구하려고 뭔가를 쇼를 하고 있는 이 시국에 주한미군이 많이 철수한다? 그러면 그 태평양 전체를 중국한테 다 그냥 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방어를 하고, 그죠? 하와이 감을 진두 그쪽 지역으로 해서 앞에서 막고 뒤에서 우회해서 중국에 갔을 때 한국 지역에서 서해에서 공격하고 양동작전 뭔가 견제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준다?
주한미군 기지 얘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미국한테는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 오히려 너희들 나가, 주한미군 다 철수해, 나가. 요구를 했을 때 자기네들이 사정사정해서 월세 낼게, 전세 낼게, 있게 해줘. 이래야 될 상황이에요. 군사적으로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요, 미사일을 한 번에 주고받는데 북한이, 중국이 미국으로 날리고 미국이 중국으로 날리고 동시에 같이 날리면 같이 피해를 보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남한에 한국에 딱 주둔하고 있어. 중국 바로 턱 밑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딱 날릴 조짐만 보이면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북한을 바로 공격해버려요. 턱 밑에서. 그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절대 철수 못한다. 뭐 철수해도 상관없어요. 미국이란 건 뭐죠? 주한미군이 몇만 명 주둔하면서 있는 역할이 뭐예요? 한 명이라도 피해를,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공격받은 거랑 똑같다. 자동 대입. 그 문제죠. 그래서 좀 한 몇천 명, 4,500명 줄였다 해서 당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뭐다? 이 나라 언론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괜히 불안 조성하는 거예요. 그죠? 불안 조성해서 길거리 가다 보면, 그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흔들고 그런 사람들 약간 그런 거예요. 하나 겁날 거 없어요.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가 중동부터 해서 유럽 전역에 무기란 무기 다 팔아먹고 있죠. 그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지금 활개를 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근데 주한미군 4,500명 이전해 갔다고 나라가 망해요? 그런 거 없어요. 100% 다 빠져나가면 이제 뭔가 긴장 고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요, 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1970년대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찌라시. 만일 그것 때문에 주식이 흔들린다? 그럼 저로의 매수 찬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 뭐 뉴스가 뭐가 다 무시해요. 그냥 그런 찌라시 때문에 주식이 흔들린다? 그러면 냅다 사러 가면 돼요. 옛날 지금 길거리 가면 막 성조기 들고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었을 때 북한에서 미사일만 쏴도 온 마트에 라면이고 부탄가스가 완전 동이 났어. 요즘 북한이 미사일 몇 발씩 동해로 막 쏘고 서해로 쏘고 해도 아무도 관심도 없어. 그죠? 미사일 쐈을 때도 아무도 관심도 없어. 쏘든지 말든지. 그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무시해요. 흔들릴 정치도 아니고. 그런 걸 지금 대선이 눈앞에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열심히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 그죠? 뭐, 북한하고, 어떤 뭐 사이좋게, 놀아야지. 아니면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쳐들어온다. 어쩐다. 난리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건 다 무시. 진짜, 이거, 와, 심각하다. 위험하다. 마트에 라면 사러 뛰어가야 되겠다. 그때는요, 어떤 때냐? 김해공항에 우리나라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김해공항으로 전부 이동을 다 할 때, 그때는 진짜 전쟁하는 거예요. 미국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지정된 루트 코스예요. 미국이 만약 진짜 이거 위험을 감지했다, 이거 진짜다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권자들은 신속하게 짐을 싸서 김해공항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일본으로 이동하는, 그게 피난 루트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심각한 거죠. 그 외에는 다 무시하면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 그럼 오히려 매수 찬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 흔들어 제끼죠. 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도 본격적인 협상은 대선이 끝나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또 본격적인 협상이나 뭔가 진행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뭐라 하든지 말든지 무시하는 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점점 압축이 돼가요. 여론조사 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이쪽이 좀 선전하고 있다, 아니면 이쪽이 뭐 압승한다, 막 흔들어졌겠죠. 거기도
그죠? 자기네들이 밀고 싶은 사람한테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기관, 뭐 리서치 센터 이런 데서 이런 거는 믿을 수 없고, 결국은 뭐죠? 까봐야 알죠. 까봐야 아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주식 재기는 그 오픈하기 전에 또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다 베팅을 할지. 그래서 저는 또 그죠, 이 상법 이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후에 뭐 실제 당선자가 그 상법 개정을 진행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앞전 대통령도 한다 해놓고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또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안 한다 해도 그죠, 손해볼 건 없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또 만일 상법이 개정되고 이러다 보면 공약 중에 하나가 뭐 자사주를 폐기시키겠다, 막 없애도록 하게, 소각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그죠, 이 어떤 자사주를 또 경영권 지키는데 활용을 하죠. 그건 왜냐? 또 그쪽 어떤 지배 구조, 어떤 그쪽으로 보면 또 할 말이 있어요. 야, 우리나라 상속세가 얼만데 내가 100억 물려받아가지고 상속세 60억 내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내 자식한테 또 물려주고 나면 100억짜리가 한 10억, 20억밖에 안 남아. 이런데 무슨 해? 뭘 해? 그리고 내가 정상적으로 하면 내 회사 뺏겨. 합법적으로 이 회사를 경영권을 지킬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편법으로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해가지고 그거를 딱 정해둘 수밖에 없어. 그게 현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또 재벌가들의 많은 속사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걸 100% 무시는 못하고. 또 만일 제가 대통령이라 뭐 해도 강제적으로 자사주 소각 100%다 해. 명령 못해요. 그것도 무슨 권한으로,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합리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이 경영권 아니면 뭐 어떤 상속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같이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네도 좋고 경영권도 지키고 주가도 상승하고 사람들도 배당을 많이 받아서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도 될 수 있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자. 어떤 그런 쪽의 어떤 시발점이 아닐까, 이제 시작되는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사는 게 낫다. 만약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안 해! 난 싫어! 하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안 한다고 해가지고 확 폭락할 건 없다 싶어요. 왜? 지금 대부분 종목이 다 바닥에서 놀아요. 코스피 PBR 0.8. 그죠? 그래서 나쁠 건 없다. 뭐 안 해도, 만일 한다 하면 또 일본처럼, 일본이 먼저 사례를 보여줬죠. 저 PBR 주가 주도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주도했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식하면 코스닥, 뭐 가벼운 종목 하면 뭐 테마다 뭐다 해가지고 막 쉽게 VI도 걸리고 상한가도 가고 뭔가 막 재미나죠. 그렇지만 그거는 서울지 같은 느낌, 항상 불안하죠. 그건 가치도 뭐도 아니고 돈 낳고 돈 먹기, 돈 내고 돈 먹기, 약간 도박성 그런 거고, 진짜 투자는 그죠, 그런 게 아니죠. 저평가된 거, 이런 종목을, 회사의 성장을 내가 같이 공유하면서 커 나가는 거, 1년 2년 들고 가면서 그죠, 같이 배당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진짜 주식 투자의 어떤 건전한 어떤 방법, 진행,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는 거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진짜 주식 시장이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진짜 또 그래 되면 우리가 PBR 0.8이 아니고 그죠, 뭐 오히려 P가 붙는 이런 상황, 그래 되면 뭐 주식이 코스피가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뭐 정석 투자, 저평가되어 있는 돈 많은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회사를 지금은 매수를 해두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맞는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모든 거 대형주만 다 사두면 재미도 없어요. 지겨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 비율은 한 70%, 80%는 배당도 주고 안정적인 데 두고, 한 10%, 20%는 뭐 재미삼아 뭐 이런 테마나 이런 것들, 폭등을 노리는 거, 이런 것들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괜찮죠. 하지만 오로지 한 종목에 내가 100% 몰빵하고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 이런 거 도박 이런 거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것들은 투자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나 이제까지, 그죠, 몇 년 동안 같이 매매를 해도 한 번도 사지도 않았던 이상한 종목들을 막 설명해줘. 근데 사람들이 이제 손이 안 가죠. 이거 왜 사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는요, 주식이란 건 그래요. 재미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시장이 돈이 유입돼서 오를 만한 주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 가능성이 높겠다 싶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선거 때문에 묻혀 있는 거예요. 부동산 PF도 언제 터질 줄 모르고, 자영업자들은 막 전신이 망하고, 연체율은 급증하고, 은행 뭐 대출 받은 거요, 뭐 어떤 부실 증권본드 이런 건 막 넘쳐나요. 정략을 시시시시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이런 조그만한 회사들 진짜 막 계속 적잖아요. 이런 회사들 재밌다고 막 테마라고 좋다고 사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무조건 부잣집 주식을 사야 돼요. 살아남는 게 방어가 우선이지, 설마 하고 덤벼드시기는 절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을. 미국만, 그죠? 미국만 신용등급이 막 강등되고 막 엄청나게 재정이 아주 불량으로 변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미국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주식한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꼭 누가 죽고 주식이 대폭락을 해야 그저서야 왜 빠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딱 미리 보고, 지금이 어렵고 힘들구나. 내 주변 둘러봐요. 시내 이런 데 술 먹으러 가면 그냥 막 다니지 말고 주위에 점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이 보릿고개구나. 이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을 사서 내가 버텨야 되는 거구나. 깨우치게 되는 거죠. 한 방을 노릴 때는 절대 아니다. 어쨌거나 이제 하루하루 이제 대선이 다가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시간이 하루하루 줄어들수록 점점 더 어떤 주시장은 극단적으로 행동할 것 같아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주식은 움직이고, 반대는 또 막 급락하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